몇 주 만에 다시 무편집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음식을 타르트라고, 과일 타르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단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음식을 먹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한번 그려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구성물이 좀 많고 복잡해서 정식으로 뭐 디테일한 스케치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사물의 위치 정도는 좀 잡아두는 게 그림을 진행하면서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위치를 잡는 선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색깔은 204번인데요. 204번 전체 색깔에 나중까지도 부담을 좀 덜 줄 수 있는 색깔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전체적인 크기 비율을 하고 대략적인 모양 정도만 만들어 놓고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바깥에 뭐 공사를 하는지 하루 종일 와서 시끄러워서 또 시끄러운 거 조금 지나가고 그림을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가끔 툭툭 나네요. 여기 있는 과일들의 이름도 사실은 제가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체리 정도는 알겠는데 요 조그만 애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아마 키위 그리고 파인애플, 얘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애인데 과일들의 타르트라는 동그란 빵인가요? 비스켓 아니 과자 같은 건가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위에 아마도 시럽 같은 걸 부어서 이렇게 아주 달게 만드나 봐요. 저는 단 걸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런 거 잘 있어도 잘 안 먹습니다. 자, 이런 정도? 별로 부담을 주지 않는 색깔 정도로 스케치 대략 이 정도만 잡아놓고요. 곧바로 자기 색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8번입니다. 이 손에 오일 파스텔 그리다 보면 오일 파스텔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손의 이면에 오일 파스텔이 묻어서 다른 부분을 이게 원하지 않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그림도 여백을 칠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이 면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왼쪽 손을 바닥에 놓고 이렇게 올려서 닿지 않도록 그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요령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 초반 과정에 색깔을 만들 때도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그렇게 칠에 유의할 겁니다. 원래 제가 주로 밑색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색을 깔고 그리면 말씀드렸던 대로 그 되게 풍부한 색깔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그 색깔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무편집 영상으로 올릴 때는 아무래도 밑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밑색 없이 그냥 곧장 대상의 색에 곧장 다가가는 그런 형식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그 장단점에 대한 거는 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 뭔지 모르는 조그만한 과일, 이름을 잘 모르겠네. 조그만한 과일을 대략의 색깔부터 먼저 지워놓고 있습니다. 스케치를 정교하게 하지 않는 대신에 이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좀 정확한 형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갑니다. 208번이었습니다. 이거를 이 다음에 조금 어둡게 만들어야겠습니다. 276번입니다. 밝은 부분은 놔두고 어두운 부분들을 조금 더 잡아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완전히 이 덩어리하고 구별되어지는 윤곽들은 어느 정도 비교적 선명하게 만들어 놓는데 이 안에서 빨간 색깔들끼리 이 안에서 같은 색깔들끼리는 경계를 굳이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구별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조금 더 어두운 색깔들, 그 안에서 조금 더 어두운 색깔들을 구별해 갑니다. 화면에서 잘 보이실려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림을 직접 볼 때는 되게 명료하게 구별이 가는 색깔들인데 화면에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전체에다가 시럽을 뒤집어 씌워서 이
이 음식 전체가 마치 그 유리알이 반짝이듯이 반짝반짝하는 표면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반짝반짝하는 질감의 느낌을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질감에 대해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질감은 이 반짝이는 질감은 이 색깔과 이 반짝이는 것, 요 부분이 아주 냉정하게 딱 끊어져야 그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276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어두운 색을 넣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307번입니다. 이 색깔 자체는 굉장히 탁하고 어두운 색깔이라서요. 조금씩 조심스럽게 기존에 칠했던 색깔들을 너무 많이 덮어버리지 않도록 어두워지는 느낌만 살짝 들 수 있도록 조금씩 조절하면서 칠합니다. 느낌이 꼭 유리구슬처럼 반짝거리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253번입니다. 여기에는 그림자가 살짝 져 있고요. 그림자도 그렇게 어두운 색깔은 아닙니다. 파인애플이 약 노란색이죠. 그 노란색 위에 지는 그림자는 그림자의 색도 사물의 색, 어떤 사물 위에 그림자가 졌느냐에 따라서 밝기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노란색 위에 지는 그림자라서 그다지 어둡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그림자는 아니고요. 그냥 파인애플의 절단면 옆쪽에 절단면 이쪽이죠. 오늘도 이게 얼마나
시간을 잡아먹을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1시간? 그리고 처음에 사과를 했던 거는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그 다음 거는 시간이 꽤나 걸려서 1시간 20분? 그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마 그 언저리쯤에 끝나야 할 텐데, 313번입니다. 이 경계면들, 이런 경계면들을 너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칠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부담 없이 축축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313번이었습니다. 243번입니다. 이렇게 그냥 색이 섞이듯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너무 반듯하게 잘라내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어색해 보이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주변에 묻어있는 지저분한 색깔들이요, 이게 또 그냥 그런대로 뒤섞여서 또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너무 깨끗하게만 그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올해 여름부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전시도 굉장히 올해 좀 버거울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그 준비하느라고 힘도 들었는데, 전시 기간 내내도 물론 이제 제가 전시장에서 여러분들 뵙고 그러느라고도 많이 좀 물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힘도 들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또 올해 3년 만에 2년 만에 작품집도 만드느라고 또 고생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번에 그 화실도 이전을 합니다. 화실 주변의 환경들이 좀 변해서 좀 다른 건물, 물론 과천 안에 있고요. 과천 안에 있는데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전시 끝나자마자 갑자기 결정된 거라 또 전시 준비하고 뭐 어쩌고 하는 전시 이사 준비하고 어쩌고 하느라고 요즘은 또 더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이전을 한다고 해야 뭐 아주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동네에서 전철역으로 한 정거장 정도 그냥 가는 건데, 그래도 이사라는 게, 그냥 가볍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뒤에 요거는 이제 체리, 이거 역시도 이제 그 시럽으로 뒤덮여 있어서 아주 반짝반짝하는 질감입니다. 전부 다 유리구슬처럼. 이것도 아까 여기 그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빨간색들은 이게 그 형상으로 구별하지 않고 같은 빨간색이니까 그냥 같은 색으로 이렇게 이런 형상의 구분이나 이런 거는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지만 이 사물들, 이 빨간 덩어리의 사물들 안에는 구별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거라면 이렇게 흰 부분 남기는 거, 그죠? 반짝거리는 부분 남기는 거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거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여기다 이제 흰색으로 만약에 빨갛게 다 칠하고 여기다 흰색으로 칠을 하면 그 색깔이 깨끗하게 나오질 않아서 흰색이나 그 아주 밝은 색들, 그런 색깔들을 칠할 곳들은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남겨놔야 합니다. 이게 그 유화나 아크릴처럼 그 불투명하게 진행한 아크릴처럼 이제 그런 경우는 건조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밝은 색을 덮어도 잘 드러나게 되는데, 잘 얹어지는데, 이 오일 파스텔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오일 파스텔 유화나 아크릴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투명성이 약해서 계속 색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오일 파스텔을 유화의 느낌이나 뭐 그런 그 느낌으로 그려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다른 거에 있어서는 주의할 게 없는데 이 밝은 부분 쪽을 남기는 거는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308번으로 그려야겠습니다. 좀 더 어두운 색이요. 아까 이거 칠할 때랑 비슷하죠? 그렇게 같이 한꺼번에 칠했던 그 색에서 더 어두운 부분들을 잡아 갑니다. 그러면서 그 어두운 부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구별이 분간이 되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전히 말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어색하고 힘이 드네요. 언제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집중이 잘 안됩니다. 그림에 집중이 잘 안됩니다.
원래 제가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은 제 영상 계속 봐주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림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려서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제 그림의 그 뭐, 스타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제 그림의 일반적인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음, 308번으로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어두운 정도가 아주 어두운 색이라서. 확실히 여러 번 겹치지 않으면 이렇게 맑은 느낌이 들어요. 색깔이 맑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컬러의 색의 혼합을 그 감산 혼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색이 섞이면 섞일수록 탁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이전 두 번에 비해서 오늘은 목이 조금 덜 잠기는 느낌입니다. 그건 글쎄요, 왜 그럴까요? 조금 목이 조금 덜 불편하네요. 235번입니다. (219번입니다)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여기 색깔 조금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조금 칙칙해 보이네요.
색을 섞을 때는 이렇게 돌리면서 칠을 하면 색이 잘 섞이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걸 아실 겁니다. 이렇게요. 밑에 있는 색과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찍어 눌러서 칠하면 이게 많이 남겠죠? 이게 이 색깔이 많이 남을 텐데, 이렇게 일정 면적을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돌려주면 색이 잘 섞이게 됩니다. 오일 파스텔은 물감을 붓에 찍어서 칠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요. 이 재료가 그냥 종이에 닿아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붓을 가지고 칠하는 것보다는 이런 그 칠의 테크닉이 조금 더 많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칠이 될 때 아래색과 어떻게 혼합이 되는지를 느껴가면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경험을 많이 요하고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키위를 그릴 차례입니다. 참 이건 302번이었습니다. 이거는 304번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흰 부분을, 흰 종이 부분을 남기면서, 정교하게 남기면서 칠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구성물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손을 대야 될 것들이 엄청 많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점점 시간이 쫓기니까 말수도 줄어들고
그림도 엄청 서두르게 됩니다. 색을 번호를 또 까먹었네요. 방금 전 거는 30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요 칠한 색깔은 23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51번입니다. 시간이 쫓기니까 막 까먹습니다. (253번입니다) 사실은 너무 서둘러서 그림을 마음먹은 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도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그만이고 다시 그리면 되는 거고, 그리면서 너무 서두르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서 말하는 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또 색깔 까먹었네요. 이거는 243번이요. 진짜 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250번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진짜 라이브를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버벅거릴 텐데요. 갑자기 진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247번입니다) 자, 이제 그림 전체 고유색도 거의 다 찾았고요. 한 번 정도씩은 다 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디테일을 좀 손을 대야 되겠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색깔이나 이런 분위기 정도는 지금 나왔는데 그 디테일한 색깔들 그리고 작은 면들의 변화 그 색들의 느낌들도 아직 좀 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디테일들을 좀 만들어 들어가겠습니다. 281번입니다. 각 부분의 주변 색들의 반사나 영양들에 따라서 조금씩 색이 달라지는 미세함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대상을 보고 색을 크게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녹색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미세한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그림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라서 그림의 실질적인 그 결과의 수준은 이 그림 후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기도 이 라이트 퍼플이네요. 이 색깔이 조금씩 들어가줘야 할 부분들이 보입니다. (264번입니다) 약간 또 다른 반사를 받고 있어서요. (284번입니다) 신경을 쓰는데도 지저분한 때들이 많네요.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202번입니다. 파인애플에 조금 더 생생한 노란색들이 좀 부족합니다.
307번입니다. (219번입니다) (251번입니다) 이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색깔을 바꾸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자꾸 정교한 색 변화들을 쫓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276번입니다) (233번입니다) 완전히 말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목도 잠기고요.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253번입니다) 파인애플의
노란 부분, 파인애플이 아닙니다. 이 키위의 노란 부분과 녹색 부분의 경계에 약간 갈색의 분위기가 섞여 있네요. 그리고 중심 부분에 약간 더 노란 색깔의 느낌을 섞어줘야겠습니다. 이건 201번이었습니다. 이거는 227번입니다. 음, 304번입니다. (298) 번입니다. 이런 선을 그을 때는 한 번에 쭉 긋지 마시고요. 굵기와 밝기의 변화를 주면서 조금씩 만들어 갑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이 아무 변화 없이 이렇게 쭉 그어지면 이 선에 의해서 양쪽이 이게 딱 분절되어진 느낌이 들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 속에 선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동떨어져 보이게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진 부분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이게 공간에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는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강약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그어놓고 이것보다 어두운 색으로 234번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색이 들어가면 이쪽이 조금 더 공간하고 잘 섞이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서요. 한 손으로 같은 색으로 쭉 긋지 마시고 이렇게 변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훨씬 공간 속에 편안하게 놓여있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어두운 색으로 더 어두운 색,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236번입니다. 부분적으로 더 차이를 많이 줄 겁니다. 조금 더 어두운 색입니다. 그럼 여기가 훨씬 더 편해 보이죠? 네,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줍니다. (274번입니다) 부분 시럽이 얹혀져서 반짝거리는 느낌, 번들거리는 느낌들을 부분 좀 더 강조해줘서 질감의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선명할 필요가 있게. 오일 파스텔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림에 공통적으로 그러할 텐데요. 그림을 초반에 진행할 때는 그
그림의 변화가 확 보이고 진행이 빨리 진행이 된다는 느낌을 받다가도 그림이 후반으로 진행이 흘러가면은 그림의 변화도 잘 느껴지지 않고요. 터치를 넣어도 많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림이 되게 더디게 진행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269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도대체 내 그림이 지금 완성인지 완성이 아닌지 잘 구별이 안 간다. 어떻게 완성을 스스로 판단하는가? 그 문제를 어려워하시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림을 완성했다고 느끼는 거는 그쵸. 언제 손을 떼야 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림이 이게 완성이구나. 이제 그만 손을 떼도 되겠어 라고 느끼는 그 판단하고 시점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비단 그림을 공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성 작가들도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언제 그림을 완성했다고 선언할 것인가 스스로 그거를 그거는 개인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이 정도면 완성이야 라고 기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림의 균형에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더 치우쳐서 많이 그려졌거나 어느 부분이 다른 부분의 완성의 정도에 못 미쳤거나 이러면 완성의 느낌이 들지 않게 되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느끼시겠죠? 이 색깔은 235번이었습니다.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다른 무엇보다 특정한 부분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돼 있거나 지나치게 덜 돼 있다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이 덜 돼 있다고 느끼거나 이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이 덜 돼 있다고 느끼거나 그것을 그림 전체에서 보면서 판단하는 눈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어느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완성의 느낌이 옵니다. 그럼 일정 정도 이제 그림을 그린 경력이 쌓이는 게 전제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려봤더니 한 이런 정도면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구나 이런 느낌이죠. 아무튼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림의 완성을 기준할 수 있는 것은 그림 전체의 균형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 안 가시죠?
근데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도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그리기만 한다고 해서 그림이 완성이 다가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색깔은 244번 화이트였습니다. 색깔은 286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들어야 해서요. 이렇게 급격하게 색깔이 바뀌는, 달라지는 그런 구간들이 많습니다. 색깔은 280번입니다. 이 276번입니다. 다시 244번입니다. (219번입니다) 제 눈에 그림이 빈 곳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균형이 잘 안 맞는 것도 보입니다. 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아서 이 과정이
길어지면 이제 그림을 보는 게 좀 지루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완성이 아니라고 스스로는 느끼지만 적당한 선에서 그림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94번입니다) 217번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부분적으로 더 정리하면서 그림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